봅시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를 좀 다르게 좀 해석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살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fx랑 x축으로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요만큼이에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넓이 구하려고 정적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방법은 뭐죠? 인테그럴 a부터 읽을 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다시 한번 읽어줄래? 이쁜 단아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또 말하는 건 왜 이렇게 이쁘니? 짱! 애들 다 우쭈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막 했더니 애들이 막 무섭다네, 뭐 한다네 해가지고. 중등부 수업할 때. 이제 말을 예쁘게 하려고요. 괜찮죠? 너 마음에 안 들어. 자,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시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fx고 x축 아래쪽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양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식을 바꿔줘야, 양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애들 되게 중요한 거야. 정적분 인테그럴 앞에 마이너스를 달면 답이 되거든요. 얘는 지금 극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이 맞기는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해.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 왜? 이 구간에서는 다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들의 합이 돼서 값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놓고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답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모든 문제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정적분 값이 혹시라도 음수가 나왔다면 양수로 다시 바꿔주는 거잖아. 그렇게 느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해 가겠니?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절대값을 하고 인테그를 하는 거랑 전체를 인테그를 하는 건 좀 달라요. 다른데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함수값,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면 양수로 바꾸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자는 얘기야. 공식처럼 보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공식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가 남았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A부터 B까지 fx가 둘러싼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넓이가 x축하고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넓이가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x축과 fx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이 넓이 값이랑 이 넓이 값을 더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를 구한 게 3이고 이 넓이가 만약에 4였어. 그럼 최종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7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녀석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정적분하면 안 되고요. 이 함수값이 이 구간 중에서 음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양수. 여기부터 여기는 다 여기 음수인 거잖아. 이 함수값들을 양수로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식은 이렇게 돼요.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야지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뀌어서 더해지는 거니까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해는 가죠? 그런데 인테그럴 안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 식인 거야 사실은. 너희들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어차피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구간 중에서 함수 fx 함수가 음수일 때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와 x축 위쪽에 있을 때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 정적분 할 때도 뭐가 필요해? 반드시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내가 잠깐만 그래프 노래를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확인까지 해야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적분 문제도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더니 A부터 B까지 중에서 C를 경계로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X축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A부터 C까지는 fx가 다 X축 위쪽에 있으니까 다 양수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fx가 다 어디야? 음수야. 그러니 이거의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그럼 이거의 값을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고 합쳐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의 값이 음수가 나오니 얘를 양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절대값이 괄호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뭐가 된다고? 양수로 바꿔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겠니? 됐죠? 요 내용은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바로 넓이야.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야. 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적분 처음 할 때부터 설명했던 거였어. 우린 복습한 겁니다. 됐죠? 요건 괜찮아요. 자, 그럼 너희들이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공식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다 생략할 거고요. 두 곡선 사이 넓이가 먼저 안 나오네. 자,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맞춰볼까? 여기다 이거 어떻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fx랑 gx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f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a부터 b까지 gx와 f로 둘러싸여 있는 이 주황색 상태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넓이 구하면 돼요. 어떻게? 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건데 조금 헷갈리는 게 gx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거 좀 신경 쓰이지 않니? 얘가 좀 걸리잖아. 나도 사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fx와 gx를 충분하게 위로 좀 올릴게. 이 gx가 x축이랑 만나지 않게 올릴게. 올려서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해서 이 넓이를 구하자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요걸 구할 건데 그럼 얼마만큼 올리느냐? 자, 올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잘 보세요, 얘들아. 그럼 이 넓이는 생각해봐. 이만큼 올리든 이만큼 내리든 얘네들이 움직이는 양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음껏 올려도 상관이 없고 마음껏 내려도 값은 변하지 않아. 이 넓이 값은. 왜?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이제 수직선인데 얘들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만약에 여기가 B예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정답 B 빼기 A 그냥. 단 이렇게 하려면 B 값이 A 값보다 큰 값이라는 건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C가 있어요. C하고 B하고의 길이, 요 길이 얼마예요? B 빼기 C예요. 자, 여기에 D가 있어요. 요 길이 얼마인 거야? A 빼기 T야.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에서는 안 헷갈리는데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가 되면 헷갈리거든요? 아니라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 차이 값이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은 거, 큰 거가 있다 하더라도 B에서 A를 빼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걸쳐있든 걸쳐있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는. 잘 봐, 이거. 요 길이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냐면 봐봐. 이 노란색 전체 길이에서 보라색 요 길이를 빼면 요만큼만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건 거잖아. 그럼 노란색 전체 길이는 뭐냐면 FA고요. 요 보라색 길이는 얼마예요? GA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차이는 FA에서 GA를 뺀 거죠. 그럼 다시 여기를 볼게. 파란색으로.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 점의 x값이 만약에 c라고 했을 때 FC에서
FC가 어딘가 얘들아? 요만큼이거든요. FC인데 FC는 결과적으로 요게 함수값인 건데 FC에서 누굴 빼란 얘기야? GC를 빼면 여기를 빼란 얘기예요. 이게 양수든 음수든 간에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값이라면 이 결과값은 이 두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파란색 값이랑 여기 C에서의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도 어떻게 되는 거야? FC에서 GC를 빼면 되는 거라고요. 결론은 X축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분 있던 없던 상관없다고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함수식, 이게 중요해. 위에 있는 함수식.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고 구간 내에서 정적분을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 넓이가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fx하고 gx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돼? 모른다면. 그렇죠. 만약에 모른다면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f 빼기 g 해주고 얘를 양수로 바꿔 라고 명령해주면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다만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에서는 f가 더 크고 어느 구간에서는 g가 더 위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fx는 gx랑 같다라고 연립을 해서 여기에 x값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 x값들을 구해야 해요. 이해 갔어? 그래야지만 얘가 f가 더 위에 있는지 g가 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또 문제 풀면서 해봐 드릴게요. 알겠죠? 어쨌든 절대값을 여기다 취하는 게 맞아. 하지만 어쨌든 절대값을 벗겨서 계산을 하려면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f가 더 위에 있고 어디서부터는 g가 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좋아. 그럼 다시 다음 거 유형 하나 더 볼게. 또 졸려? 벌써 졸려? 왜 벌써 졸릴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두 곡선으로 좀 얘들아 이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넓이는 F와 G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해드리면 X가 A에서부터 B까지의 F와 GX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FX랑 GX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 X는 A, X는 B 이렇게 4개의 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거지 이거는. 이해 가죠? 얘네 흰색 2개만으로는 둘러싸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X는 A, X는 B까지라고 정해줘야 돼. 선 4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풀 문제는 그게 아니야. 봐봐요, 얘들아. 뭐라고 되는지. 곡선 Y는 X제곱과 Y. 너 아직 안 갔어? 오도 했어. 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 아니 너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몰랐네. 내려가세요. 저기 주차해줘야 되나? 서연아? 엄마한테 주차해달라면 한테 연락해. 주차 밑에 할인해야 되면은. 아니 가. 엄마가 알려줄 거야. 알았어요. 가세요. 바로 내려가. 아니 깜짝이야. 큰일 날 줄 알았다. 다시 y는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정말 완벽하게 둘러싼 게 있다는 얘기야. 그림 그려볼게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기본형이니까 원점이 꼭지점이고요. y는 x를 그릴게요. 원점을 지나가는 지점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입니까? 주황색과 흰색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넓이가 어디예요? 여기 영역 하나가 있는 거잖아.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0일 때부터 여기 교점이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야? 주황색 넓이에서 흰색과 X축의 정적분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둘러싼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만나는 교점이 X는 A부터 B까지였다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F에서 G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고 얘를 뭐하면? 정적분 하면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요 길이들이 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 길이? 요 길이 합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 합이 이 넓이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서 둘러싸이는 넓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인테그럴. 일단 얘들아, 이 교점 먼저 구할까요?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x제곱은 x라고 연립하시면 되겠고, 넘기고 하시면 x는 0과 1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교점이 두 개면 둘러싸인 영역은 몇 개일까요? 한 개가 되겠죠? 아까 가도 돼. 왜? 교재 숙제 있었어요? 교재? 아니 그게 아니 나 요양사 숙제 없어요. 여기서 없어요. 빨리 가만 이렇게 기다려. 빨리 가. 자, 다시 이 파란색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 방법이 뭐라고?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면 된다고요. 이 gx가 만약에 이 주황색이 gx라고 하고 흰색 이차함수를 fx를 한다면 gx 빼기 fx가 되겠죠?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gx가 얼마라고? y는 x, 그럼 여기 뭐라 써야 돼? x. fx가 얼마라고? 이거예요, 계산이. 끝이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함수 값들의 차를 다 더한 걸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식 두 개 넣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고 구간까지를 정적분 하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나온다고요. 알겠니? 그런데 문제가 어떨 수도 있냐면, 일단 얘도 한번 해볼게. 자, 두 곡선이 있어요. 두 곡선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얘하고 얘예요. 둘 다 이차함수네. 그죠? 그림을 너희들이 대충 그려보면 풀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둘 다 이차함수야. 하나는 아래로 볼로, 하나는 위로 볼로. 그럼 보지 않아도 하나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 넓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라고. 맞죠? 그럼 얘들아, 누가 위야? 마이너스 1인 거, 1인 거. 누가 위야? 위로 블록인 마이너스인 게 위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 위에 있는 요 위로 블록인 여기 그래프에서 빼! 누구를? 아래로 보면 얘를 빼란 얘기죠? 얘가 누구야? 이거야. 이걸 모함인데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그럼 정적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래 끝, 위 끝이 필요하죠? 이 값이 누구인 거야? 이 둘의 교점인 거야.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요. 이 양식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돼서 x값이 0과 2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차 함수니까 위아래도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됐어? 그런데 정말 급할 때는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그냥 이걸 계산을 해.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위에 있는지 몰라.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그냥 계산하세요. 계산을 했는데 걔가 음수가 나오면 그걸 뭘로 바꿔? 양수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누가 더 위에 있는 건지는 확인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요 식이 2차, 2차가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3차와 4차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fx가 3차고요.
gx는 1차, 2차, 3차 뭐든지 가능할 건데 gx가 만약에 1차가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f랑 gx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그럼 정상적으로는 교점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죠? 한번 물어볼게. 그 교점이 만약에 1, 4, 6 이렇게 3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정적분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림상으로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3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교점이 3개가 된다는 얘기는 둘러싸인 넓이가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왜냐면 봐봐. 흰색을 F라 했을 때 F가 주황색보다 위쪽에 있잖아. 이거의 정적분은 1부터 4까지 F에서 G를 뺀 거란 말이야. 맞죠? 위에 있는 것을 아래 있는 걸 빼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럼 두 번째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게 또 4부터 6까지 누굴 빼야 돼? G에서 F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거라고요. 바뀐단 말이야 이게 위아래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돼버리면 위아래가 바뀐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해 가니? 그럼 이때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라고.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게 끝이야. 그럼 요거 계산하고 계산 더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좀 쉬운 편이었는데 혹시 얘가 3차고 얘도 3차야. 그림을 그렸어. 첫 번째 구간에서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경 쓰지 말고 F가 앞에 있든 G가 앞에 있든 그냥 정적분해. 그래서 걔가 양수가 나오면 그냥 쓰면 되고 얘가 혹시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0이 되는 값이 3개가 남아 있으면 1과 4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뀔 수 없어요. 다 똑같단 말이야. 다 플러스가 되든 다 마이너스가 되든. 그러니 그냥 정적분을 하신 다음에 부호만 다 양수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다 까먹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절대값을 붙이는 거 안 시킬 거고 공식처럼 외우게 안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용을 해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황이 뭔지만 알면 너희들이 구간만 나눠서 풀어서 다 양수값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해됐죠? 그럼 그 내용이 어딘 거냐면 사실은 223쪽에 있는 건데 223쪽에서 맨 위에 보시면 설명하는 방법이 나랑 좀 달라 걔가. 여기 그게 안 나와 있네. 뭐야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 넓이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F의 정적분이 이만큼 큰 거거든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자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X축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자는 거야? 요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자는 얘기인 거라고요. 선분의 길이를. 근데 이 선분의 길이를 더하는 게 뭐냐면 요 점의 y에서 요 점의 y 값을 빼면 이 길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224쪽을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이 나와 있죠? 정적분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공식은 지금 외워봤자 또 다 까먹을 거라서 공식이 증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다다다닥 돼 있는데 저거를 다 한들 다 까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건 안 할 겁니다. 저걸 나중에는 무조건 써야 돼. 시간 싸움 때문에. 무조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안 할게요. 진짜 이거 해봐서 다시 다 까먹어. 그냥 우리가 공식 없이 위에 거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빼서 계산하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유형 하나 더 할게요.
왜 없지? 응?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없냐? 원래 없는데? 뭐야? 헐, 여긴 없네. 오케이, 알았어. 자, 복귀 하나 볼게요. 뭐가 있냐면, 야, 지금 개념 설명한 지 30분도 안 됐어. 자, 역함수 기억나시죠? 역함수라는 단어와 정적분이라는 단어가 한 문제에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역함수와 정적분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렵겠죠? 이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요. 지금 좀 전에 배운 것 같은 거야. 역함수하고 F하고 이 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이 문제야. 조금 전이랑 똑같은 건데 하나는 F, 하나는 G가 아니라 그 이 G가 역함수일 때 자기 자신과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오케이? 두 번째 유형은 이건 너희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개념 노트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념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정적분인데요. F를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정적분과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유형 1만 먼저 할 건데 여기 개념명이 다 나오네. 해야 되겠네. 먼저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별거 없어요. 파란색으로 써볼게. 문제가 이런 식일 거야. fx 함수가 이거야. 2차 함수와 같은 fx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역함수를 같이 그려서 만나는 교점도 구하면 되는 거겠죠? 맞잖아. 근데 얘들아, fx의 역함수를 그리는 건 어려워, 쉬워? 쉬워요, 그리는 건. 왜냐면 y는 x라는 선을 그은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역함수를 그리는 건 쉬워요. 다만 f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를 식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 뭐가 내야 내는. 어려워요. 야, 정신 차려. 네. 쌍꺼풀이 지금 3개야 너 지금.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는 건 어려워요. 얘들아, 너희한테 물어볼게. y는 만약에 단순한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야. 이거의 역함수 구하래. 그럼 방법 뭐야? x랑 y 뭐 해야 돼? x랑 y랑 바꾸고 이 식을 y에 관해 정리해야 되는 거죠. 바꿔버리면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되면서 y가 2차야. 이걸 y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뭐 완전제곱 싶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돼 안 돼? 너무 어렵죠? 실제인데 이참수 역함수가 존재하지도 않아. 왜?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와 감소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약과 얘들 만약에 얘가 뭐야? 3차가 돼. 3차야. 3차면 역함수가 오는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실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역함수하고 얘네 둘의 둘러싼 넓이를 구하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역함수하고 y는 x하고의 특징인 건데 우리 예전에 배운 게 뭐냐면 진짜 얘네 둘의 교점은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만난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요. f와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f와 y는 x를 연립할 거예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게 얘와 얘인 건데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둘러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예요. 바로 y는 x랑 fx하고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 흰색 직선과 파란색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느낌이 오지 않니 얘들아? 이 넓이하고 빨간색이랑 흰색이 둘러싼 넓이가 어때요?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이 파란색 넓이만 구하고 뭐한다?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럼 파란색 넓이 어떻게 구해? y는 x에서 fx를 빼고 네모부터 세모까지 정적분 하시면 이 파란색 넓이 나오겠죠? 혹시 이걸 계산해서 얘가 음수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가 x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살짝 내가 잘못 계산했네? 양수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요? 2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이해 갔어요? 대단한 내용 없어요. 직접 구할 수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더라. 왜 그런다고? 그림으로는 f 인버스가 그려져요. 근데 식으로는 못 구한다고 우리가. 귀찮기도 하고 구할 수 있어도 너무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y는 x와 f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이게 유형 1번 풀이법이에요. 됐니? 유형 2번은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하는데 이건 지금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있을 수는 있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생략할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뭐 구하래? 둘러선 넓이가 아니라 역함수가 들어가 있는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일단은 얘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공식 하나가 내가 증명 지금 해줄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와 더할 건데요. 누구를 더하냐면 인테그럴 fa부터 fb까지 f의 역함수의 정적분을 합치면 이걸 합치면 결과적으로 b와 fb를 곱한 값에서 a와 fa를 곱한 값을 뺀 값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A와 B를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다 쓴 다음에 이걸 구하라는 내용이니까 파란색 값과 빨간색 값을 너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 두 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꾸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풀이법은 무조건 뭐다?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너희들이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제.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안 어려워. 조금 어려울 수 있나?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이게 y는 x가 있고요. 자, fx의 그래프를 저랑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가는 게 fx예요. 괜찮죠? 그럼 gx는 역함수인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색깔이 좀 많이 필요하고 조심해야 돼. 자,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B야. 괜찮아?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의 넓이를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시면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해 볼게 얘들아. 이건 거 알겠어요?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F를 정적분한 게 얘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어려운 게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누굴 이용하는 거냐면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겠다. 노란색으로 할게. Y는 F 인버스 X가 얘예요. 자, 중요한 거야. 적분 변수가 X축이야. 구간이 FB와 FA거든요. 이 FA와 FB가 X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었겠죠. 근데 적정분을 X에 관할하려면 이 FA와 FB의 숫자가 X축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럼 FA와 FB를 X축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잘 보세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A면 여기가 FA예요. 맞아? 맞죠? 맞아. 그럼 보세요. 요 FA를 어디에 관하여? X축에 관하여. Y는 X.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이 점이 요 점의 대칭점이죠. 그럼 요 점의 X값 얘가 얼마야? 벌써 여기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다시 얘들아, 요 점이 FA란 말이에요. 여기가 A, FA란 말이야. 이 점은 Y는 X의 대칭이니까 XY가 바뀌겠지. 이 점은 FA, A라고요. 그럼 이 점의 XF 값이 얼마야? 이게 FA가 되는 거라고요. 아이씨. 잘 모르겠네. 미안해. 파란색을 더 써야 되는데. Sorry. 에이! 잘못했네요. 얘가 FA냐. 여기 X값이 얼마라고? 이게 FA예요. 그럼 다시 요 FA를, 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게 되겠죠. 요 점이 A, FA였어요. 그럼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FA, A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X값이 얼마인 거야? 여기가 FA가 되는 거라고요. 같은 원리로 요 점의 좌표값이 B, FB였는데 에이씨 진짜 허벅지 꼬집어.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시키면 이 점의 Y 좌표값이 FB였는데 이 점의 X값이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FB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FA와 FB를 X로 내렸죠? 자, 이거를 누굴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노란색 함수. 노란색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라고? 정적분하라고요. 맞죠? 잘 봐봐. 잉. 이 노란색 넓이를 다 더한 게 누구란 얘기야? 바로 이 정적분이란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더하란 얘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근데 우리 노란색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자, 근데 잘 봐봐. 요 점에 Y는 X의 대칭점이 여기에, 그죠? 이 점에 Y는 X의 대칭점이 여기라고요. 맞아요? 노란색 부분을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밑에 있는 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주황색 부분이 된다고요. 근데 주황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를 합치면 어떤 모양이야 지금? 이런 기역자 모양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요. 노란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합친 넓이는 이 주황색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주황색 모양은 마치 무엇이 되냐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안쪽에는 작은 직사각형을 모은 거야. 빼면 되겠죠? 가로 세로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 가로 길이가 b였고 이 세로 길이가 fb였어. b 곱하기 fb가 큰 직사각형 넓이였던 거고 작은 넓이는 a, fa 얘가 작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이 원리는 아셔야 돼요. 혹시 너무 어렵다 지금 정적분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얘는 살짝은 밀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희가 해볼 건데 여기 개념들이 226쪽 있죠? 이거 싹 다 하고 갈게요. 시작. 1번부터 볼게요. 이거는 내가 계산 안 할 겁니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넓이 구하래. 일단 중요한 거는 곡선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필요해요. 위치 관계가 뭘 말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누가 위에냐 누가 아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되면 교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실 얘하고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는 0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럼 얘의 교점은 신기하게도 0이랑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럼 교점이 몇 개야? 3차였지만 교점은 2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사실 교점이 2개면 둘러싸인 영역이 몇 개란 얘기일까? 1개란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우리가 잘 그리면 좋은데 이걸 예전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하시면 쉽거든요. x에 0 넣고 1 넣으면 x축이랑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0, 여기는 1. 두 군데가 만나야 되거든. 오케이?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중근이야. 어떻게 만나요? 접해요. 이렇게 되겠죠. 혹은 거꾸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고층에서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거고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방법은 0부터 1까지 이 녀석을 정적분 하면 되겠죠? 끝? 끝. 근데 만약에 교점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과 1과 3에서 이게 세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차 함수하고 x축이나 또 다른 함수에 둘러싼 넓이 구할 때 교점이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 4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와요. 이유는 그럼 구간을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진 않아요. 2개짜리 아니면 3개짜리야. 그럼 3개짜리가 나오면 영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푼다. 요것만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갔니? 자, 요거 해주시면 되겠고 똑같아요. 곡선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그러니까 앞의 유형은 곡선과 X축이었던 것 뿐이었던 거고 여기는 곡선과 직선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도 교점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개. 방법은 연립을 해봐야 되겠죠? 연립을 해봐서 교점을 구했더니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로 3개가 된대요.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니까 얘네 영역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구해줘야 돼? 여기 따로 정적분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정적분 값 다 양수로서 합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둘러싼 넓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얘는 또 뭐예요? 곡선이야. 직선이 없어. 곡선만 둘이야. 그럼 눈으로 볼게요. 저거 연립하면 둘 다 2차거든요. 연립하면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이에요. 근데 아까 너희들 풀던 개념 드릴 문제 중에서는 둘 다 2차식인데 여기 개수까지 똑같았어. 개수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넘겼을 때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까지 똑같으면은 1차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개수값이 다르면 이 최고차인 개수가 다르면 이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럼 영역이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러싼 넓이는 그 특정 구간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내용은 X축이 되든 직선이 되든 곡선이 되든 다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곡선이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래. 그림상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있었어. 이 점이 여기야. 자, 이 점에서 뭘 구하래? 접선을 그리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분 한 번만 된 거잖아. 교점이 몇 개야?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접선이기 때문에. 맞니? 그럼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마일, 마삼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접선 까먹은 거 아니죠? 한 점 지나가는 거 알고 있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마일 넣으면 기울기 나오잖아. 그럼 직선 나오죠? 그 직선하고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돼요. 아까는 직선을 알려준 거고 이번엔 내가 직선을 구하는 거고. 연립하면은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이 나오겠죠? 얘 교점은 3차 방정식에서 총 3개가 나오는데 접하잖아. 어떤 근이 나오겠어? 중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값 알면은 정적분값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A값이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요. A값이 1보다 크대요. 그럼 X축은 정해져 있을 거고 교점이 3개짜리인 3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 이것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실제로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따로따로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맞죠?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시는데 이 넓이는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양수로 바꿔서 같습니다라고 식 세워도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더 좋아. 얘들아, 이 정적분 값이 만약에 3이면 이 정적분 값은 마삼이겠죠? 그럼 이 합치면 0 되는 거잖아. 정적분으로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0부터 a까지를 한 번에 정적분한 것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 요렇게 해서 풀어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어요. 3차 함수의 특징을 내가 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 그럼 얘들아 만약에 대칭 관계가 되려면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이 점을 지나가게끔 x축을 그었어. 여기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킨 게 여기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 어때야 돼?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도 어때야 돼? 이 길이가 같아야지만 넓이 값도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넓이가 같으려면 이 간격이 얼마였어 지금?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4번이고 2가 되는 거야. 이게 3차 함수의 성질 너희들이 알고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됐고. 자, 이건 좀 내용이 다른데 여기 그림 볼게 얘들아. 그림상으로 이해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에서 이차함수가 있고 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차함수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값을 이 직선이 2등분 한대요. 2등분. 반띵 한다는 얘기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직선과 위쪽으로 포진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직선과 아래쪽으로 표진한 x축과 둘러싼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 x축, 여기 이차함수, 이 직선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가 이 윗부분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가장 원시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의 넓이 S1을 따로 구하고 대신에 이 값이 숫자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구할 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mx니까. 자, 식을 써볼게요. 인테그럴. 일단 이 교점도 얼마인지 몰라. 연립해야 된단 말이야. 연립하면 여기에 교점이 m으로 표시가 돼서 0부터 6-m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에서 빼기 mx를 하는 거. 이거 정적분을 하면은 S1입니다. 라고씩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요 노란색 넓이를 식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요 보자고. 요 넓이를 우리 정적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꾼 다음에, 이거 위치 바꾼 다음에 6 플러스 m부터 6까지야? 뭐 어떻게 해야? 얘들아, 이거는 하나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 직선, y는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이 이차함수 이거란 말이야. 이건 하나의 정적분을 풀 수가 없어, 이 넓이는.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잘 봐봐. 이 왼쪽 넓이는 직각삼각형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근데 이걸 정적분을 하려면 0부터 여기까지 6-m까지 위에 있는 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 mx고 아래에 있는 건 x축이에요. 그냥 y는 0인 거라고. 이렇게 정적분한 값이 여기 넓이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 다음은요. 6-m부터 6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주황색에서 여기 x축인 거니까 주황색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려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둘러싸인 거 구하는 거잖아. 위 함수와 아래 함수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교점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가 노란색이었고 여기 이후로는 주황색이 위에 있는 함수예요. 다르다고. 이해감? 표정 저래. 마이너스 0을 왜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은 이미 안 하는 거지. 아래에 있는 함수가 x축이잖아. x축의 식으로 y는 0이잖아. 여기 0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마이너스 0 하나만 하잖아.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설 좋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봐봐. 2차 함수와 x축은 미정계수가 없어요.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가 구할 수 있어요. 구해. 만약에 그 넓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마가 나올까? 뭐 18 나오나? 뭐 했다 쳐볼게. 이 전체 넓이 18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S1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겠죠. 얘랑 넓이가 반등되는 거니까.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이 삼각형, 이 노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전체 넓이가 18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얼마다? 9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얘랑 넓이가 같아요라고 해서 이 넓이랑 이 넓이 각각 구해서 같습니다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 넓이를 구하고 전체 넓이의 절반이 얘와 얘라는 걸 이용하는 게 더 쉽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푸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푸면 되겠고. 잠깐 지금 쉬는 시간 줄게요. 10분 쉬었다가 지금 나머지 저 뭐 해야 돼? 4-2번 볼게요. 식만 보면은 뭘 구하는 거냐면 2부터 6까지 gx가 f의 역함수로 되어 있어요. gx는 f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얘기인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fx 함수가 1차 함수도 아니고 와우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얘들아. 역함수의 정적분. 만약에 역함수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은데 구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공식 외웠어요? 공식 외웠냐고? 아까 역함수의 정적분이 없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었잖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누구? AF 아무도 안 외웠잖아. FB fx dx 그 다음 더하기 빼기 아니고 더하기야. 누구? F 그
FA가 뭔 소리야? A부터 FA부터 FB까지 여기 누구? 몰라요. AF 얘가 역함수라고. 역함수가 된다고.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 뭐야? 내가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전혀 이해 안 가면 지금 안 해도 돼. 어차피 해봤자 너희들은 다 까먹 5분 다 까먹을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내가 그 말했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아무도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뭐 하라고? 곱하고 얘랑 얘 곱하라고요. 그리고 빼면 돼. 이게 종식이란 말이야.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잖아. 얘잖아. 얘가 얘란 말이에요. GX가 역함수, GX가 F 역함수인 거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여기 2가 FA야. 여기 6은 FB란 얘기인 거예요. 일단 A, B를 먼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FA가 2가 된다고. 얘가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A 얼마야? 0. 그래서 A가 0인 거야. 응? 얘가 6이에요. FB가 6이라고. X가 얼마나 되겠어?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죠? 근데 A가 뭐 양수화 조건이 어디가 있지 않을까? 찾으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B는? 그럼 너희들 일단 식을 써야지. 어떻게? 인테그럴 A부터니까 0부터 2까지 fx dx에 인테그럴 FA가 F0을 말하는 거야. F0이 2라고 나와 있고 F2가 6이라고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그지? F 인버스를 GX로 놓은 거고요. 이걸 계산한 게 얼마다? 2, 2를 곱한 12에서 2, 2를 곱한 0을 빼면 되는데 뺄 것 없잖아. 우리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계산 못 한다니까? 어떻게? 얘를 구하면 되죠. 얘를 구해서 2항시키면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12에서 얘 뺀 게 정답인 거라고. 역함수의 정직분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까먹을 것 같지. 나름 정리 좀 해놓을 건데 안 한 말고. 근데 내가 이거는 뭐 강요하지 않아.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하면 또 할 때는 기억나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남은 거 뭐예요? 마지막 속도가 속도 나가야 되겠죠? 아주 대단하게 다 하진 않을게요. 조금만 봅시다. 파이팅! 드디어 끝났다. 네, 진짜 끝나요. 이거 수고했어. 근데 어때? 그거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볼 때 어려워? 수투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이런 느낌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것만도 되게 커요. 해보자. 은정이 나 봤어. 나 지금 은정이 너 고개 절레절레했어. 어렵지? 그럼 넌 보충이 더 필요하겠다. 지난 시간 빼먹기도 했고 넌 오늘도 남고 내일도 남고 그래 모레도 남아. 다 남아! 자 일단 용어 정의예요. 용어 정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애들아 위치는 길이랑 달라요. 위치는 좌표값이에요. 좌표값.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는 두 개가 있어요. 너희는 거의 하나밖에 모르겠지만 애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면 좌표가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점들이 점이 뭐 여기 있을 수 여기 뭐 점이 어디서 모르잖아. 그죠? 이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 익숙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건데, 움직일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건 너희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쉬운 걸 할 거야. 좌표축이 3D, 2D도 아니야. 선 하나만 갖고, 선 하나만. 어떤 운동을 하는 거냐면, 운동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수직선 운동이에요. 되게 중요하더라. 수직선 운동이란 말이 항상 너희들 나올 거야. 평면 좌표, 평면 운동이가 나오거든. 여기를 움직이는 건 평면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일로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평면 운동이라 그래. 우리는 못해. 미적분을 배우면 해. 미적분수를. 우린 못해. 우리 뭐만 할 수 있냐면 여기 수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할 수 있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너무 간단하죠. 이런 운동을 수직선 운동이라고 그래. 근데 또 하나의 수직선 운동이 뭐냐면 공을 위로 던졌다가 내려왔다가 로켓을 발사했다가 내려왔다가 위아래 위아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뭐라 그런다? 대답 안 하네. 이거 뭐라 한다? 그걸 수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를 수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좌표가 몇 개일까?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 6이면 여기 위에 있어? 점 A의 위치는 뭐라고 표현한다? 3. 여기가 점 B예요. 얘 위치 뭐야? X값밖에 없다고. Y값이 없다고요. 얼마나 단순해. 그치? 거의 초등 수준인 거잖아. 이게 바로 수직선 운동이야. 너무 좋죠? 대신에 거리랑 위치랑 다르다고. 알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할 거야. 준비. 출발. 막 움직이다가 10초가 지나서 내가 여기 도착을 했어. 몇 초? 7초가 지나서 도착을 했어. 7초의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3이죠. 이게 위치인 거야. 왜? 네. 있잖아요? 모르지 않잖아. 없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용어 몇 가지 알려줄 건데 그 용어가 정확하게 뭔지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 알겠죠? 자, 첫 번째, 위치는 최종적으로 도착한 여기 위치 값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 B라는 아이는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했어. 준비, 출발, 띵, 도착했어. 똑같이 7초가 지났어. 7초의 B의 위치는 얼마? 3. 이게 위치야. 최종적인 나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A랑 B랑은 시작하는 점의 위치가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곳에 도착을 했어. 맨 마지막에 그 수직선 위의 좌표값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위치야. 그렇죠? 이게 위치야. 자, 위치를 오늘 다 하진 않을 건데 위치를 미분합니다. 평균 변화율 자체가 뭐야? 변화율이 우리가 미분하자는 뜻인 거죠? 위치를 미분합니다. 그럼 말로 뭐라고 되겠어? 위치 변화율이 되겠죠. 자, 얘들아, 위치는 수직선 운동이라지. 좌표값이 몇 개만 있어? 한 개만 있죠. 이게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죠. 그럼 얘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예요, X. X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위치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시간에 의해 달라져요. 지금 0초일 때 여기야. 시작 1, 2, 3, 4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변수가 있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겠죠. 변수가 X가 아니라 변수가 T예요, T.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위치는 XT라고 써요. T가 타임이죠, 타임. 그러니까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X3 구하면 되는 거고요. 10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X10 구하면 되는 거라고. T에다 10 하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미분했어요. X 프라임 T가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거리. 예? 위치 변화율이 뭐냐, 위치 변화율. 변화한 만큼의 변하려고 하는 그 값이,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 위치 변화율이, 그게 안 나와있어. 위치 변화율이 뭘 말하는 걸까? 느낌을 가져보라고. 이거 뭐 힌트 말했잖아,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윤수야, 뭐야? 맞춰줘. 속도에. 이게 속도야, 얘들아. 이게 누가 못 들었어? 이게 속도라고, 얘들아. 이게 같은 말은 속도야. 만약 위치 변화를 크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확 변하려고 한다는 성질을 말한다는 거라고. 속도가 바로 위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지? 속도가 양수라는 게 뭐란 얘기야?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뒤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후진하려고 한다는 거야. 돼요? 이게 다야.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물리 시간에도 나오고 뭐 과학 시간에 나왔을 거야, 사실은. 근데 정확히 말하는 건 뭐라고? 위치를 미분한 값이 속도예요. 속력이랑은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어쨌든 속력과 달라. 속도야. 알겠죠? 그럼 얘를 또 다른 용어로는 벨로시티 약자 따서 VT라고 쓰기도 해요. VT와 X 프라임 T는 같은 거야. 이 용어가 있어요. 다음, 얘를 다시 뭐해 또? 얘 한 번 더 미분해. 속도를 미분한다고?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해? 위치 변화율의 변화. 너무 어렵잖아.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뭐라 쓰면 되겠어? 그렇지, 그거야. 속도 변화율이야. 식으로 쓴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얘기잖아.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X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해도 돼.
두 번 미분하는 걸. 아니면은 V'T라고 써도 돼요. 미분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의 용어로 말하고 싶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속도라는 용어가 이거라고요. 가속도가 만약에 양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우리 영이 봐봐.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다가 시속 100km 제한이 있어. 그래서 시속 100km인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정속도라고 해요. 정속도.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너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속도가 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얼마야? 이게 0인 거라고. 이게 0인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 앞에서 더 빨라지고 있죠. 속도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속도 변화가 더 빠르게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 속도 변화율이 양수인 거야,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돼. 멈췄어요. 멈추는 순간의 속도는 얼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멈춘 거야, 어쨌든 이것도. 방향을 바꾸려면 아주 순간이긴 하지만 살짝 멈춰야 되는 거죠. 멈췄을 때 속도는 0이에요. 이해 갔어요? 속도가 여기서는 0인 거야. 그런데 감속을 하는 동안에는 속도가 줄잖아.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음수. 속도가 늘고 있잖아. 이때 가속도는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미분적으로 너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긴 해. 어쨌든 대략적으로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가속도라고 되는 거고 가속도의 용어는 AT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 단원에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안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뭐야? 적분에서는 뭐가 되냐면 한두 가지가 더 늘어나요. 용어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어만 볼까? 용어만 정리하고 끝내도 돼. 봐봐.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위치, 변화, 량 이거예요. 위치 변화량이 뭐냐 이거야. 아까 다 지웠네. 지우려면 안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6인데 A가 움직여서 준비. 출발. 시간이 5초가 지나서 여기 도착을 했어. 위치가 변했죠. 0이었다가 어디로 변했어? 마산만큼 변했죠. 얘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어? 마산만큼 변한 거예요. 이 녀석의 위치 변화량은 마삼인 거야. 이해 갔어? 다시 똑같은 위치 0에서 중벌이 거꾸로 해버리는 했어. 여기가 3이야. 이거의 위치 변화량은 얘는 플러스 3인 거예요. 마삼과 3 차이점 알겠죠? 시작한 위치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앞으로, 얼마만큼 뒤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와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앞에 가 있으면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인 거고 처음 위치보다 마이너스가 됐으면 뒤로 가 있는 거라고. 이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어려도 않죠? 괜찮아? 이 용어를 알겠지? 근데 얘랑 다르게 위치가 있어요. 위치. 3초 후에 위치, 5초 후에 위치. 자, 보라색 보세요. 5초가 지났을 때 여기 도착을 했어요. 5초 후에 위치가 얼마예요? 마삼이에요. 네. 자, 주황색 보세요. 준비. 출발. 도착했어요. 5초 됐어요. 5초 후에 위치 얼마예요? 얘는 3인 거예요. 위치 변화량하고 위치하고 어때요? 똑같네. 똑같잖아.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주황색을 보세요. 주황색이 2에서 출발할 거. 주황색이 2에서 출발하는데 준비. 출발. 이렇게 됐어요. 2야? 이렇게 이상하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2에서 출발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5에 도착했어요. 위치 변화량이 얼마예요? 3인 거야. 근데 위치는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위치는요.
일단 위치 변화량이랑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는 뭐냐면 출발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일 때? 원점일 때는 똑같아요. 위치와 위치 변화량이. 근데 얘는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였어? 2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애들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3이죠. 근데 얘의 최초의 위치가 얼마였어? 2였죠? 바로 처음 위치. 처음 위치를 위치 변화량에 합쳐주면 그게 바로 위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괜찮죠?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시도록 하겠고 세 번째, 마지막이야. 이동거리. 이동거리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라색 볼게요. 준비. 출발. 우웅 멈췄어요. 그죠? 이 녀석의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모든 거리를 다 말하는 거야. 전진한 움직인 거리는 4까지예요. 후진한 움직인 거리는 4부터 마3까지 7이에요. 총 움직인 거리는 11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다 합치는 거야. 그럼 다시 볼게 얘들아.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 시작하는 위치가 2예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간 거리가 3.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앞으로 간 거리가 와우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뒤로 간 거리가 6이라고 한번 해볼게. 뒤로 간 거 3. 다시 앞으로 간 거 12. 다시 뒤로 간 거 6이야. 그죠? 이 녀석의 이동 거리는 더 더해서 21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처음 위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처음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치 변화량처럼 실제로 움직인 걸 보는 건데 위치 변화량은 처음 값을 기준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최종 위치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를 보는 거고 이동 거리는 전부 다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는 얘들아 뒤로 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위치 변화량 구하는 방법은 사실 정적분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이걸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인테그럴 0부터예요. 시작하는 0부터 시작을 할 거야 보통. 아니면 3초부터 5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3, 5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7초일 때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럼 0부터 7을 말하는 거야. 왜? 시간은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 0부터 t까지 누구를 접근하면 되느냐? 봐봐. 누구를 뭐 해야 되겠어? 누구 접근해야 되겠어? 얘를 접근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에 VT가 오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위치 변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위치가 되는 겁니다. 끝이야. 이게 개념이야.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2번은요? 2번은 끝났잖아. 뭐라고? 위치 변화량에다가 뭘 합치라고? 처음 위치를 합치라고요. 처음 위치가 3이면 3만 나중에 더해주면 된다고. 처음 위치가 0이면, 원점이면 합칠 거 없죠. 그냥 이게 0인 거니까 얘만 계산하면 돼. 위치 변화량하고 위치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얘요? 아니죠. 초기 위치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은 위치는 그냥 위치인데 얘인데? 근데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부정적분을 했을 때 적분상수 C가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 값이 서로 다 다르지만 걔네들을 미분해서 정적분하면 값이 다 똑같을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랑 여기서 움직인 거랑 결과적으로 위치 변화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달라. 이렇게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개념적인 건 이거인 건데 실제로 이제 위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를 추가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걸로 가는 게 좋아요. 좋은 질문이야. 자, 이동거리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여기 VT가 양수란 얘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VT가 음수는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정적분하면 정적분 값이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동거리는 뒤로 가는 거리도 양수인 거리로 바꾸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 다 양수해야 되겠죠. 여기다 뭐 해줘? 절대값을 해주는 거야.
0부터 t까지. 이게 이동거리예요. 그러니 속도값이 중간에 음수가 나오면 너희들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음수인지 구간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정적분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요거 괜찮니? 요거 사진 찍던지 정리하던지 뭐 적던지 한번 해볼래요? 문제를 보시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운동,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 한다고? 수직선 운동.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속도가 얘래요. 자, 우리 뭐 구하래? 문제가 t가 2일 때의 위치. 출발해서 2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위치는 원래 위치 변화량과 초기 위치를 합하면 되는 건데 초기 위치가 얼마야? 이미 0이죠? 그럼 이 위치 구하라는 얘기는 위치 변화량을 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위치 변화량 구하는 공식이 0부터 정적분이야. 시간이 언제야? 이야, 여기 있어주면 되겠죠. 여기 뭐가 와야 돼? VT가 오면 되잖아. VT가 얼마래? 끝! 정적분은 답 나와요. 이게 1번 답이야. 끝. 얼마나 쉬워. 두 번째, 위치 변화량. 우리가 아까 본 게 위치 변화량이잖아. 근데 얘는 2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2초일 때 위치랑 3초일 때 위치를 각각 구해서 3초일 때 위치가 2초보다 더 뒤에 있으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3초의 위치가 2초일 때보다 훨씬 더 앞에 있으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계산은 뭐예요? 2부터 3까지를 VTDT 적분하면 되는 거라고. 끝이야. 다음, 움직인 거리고래.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고래.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속도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을 알아내야 되겠죠. t-1이 속도인 건데 얘가 얼마인 걸 찾아야 돼, 일단. 0인 거. 그럼 t가 1일 때 0 되는 거잖아. 자, t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음수가 나오네. 그럼 처음에 뭐 한다는 얘기야? 뒤로 갔다가 1초가 되는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갔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0부터 3까지의 속도를 뭐 한 거? 절대값 치고 계산하는 걸 원하는 건데 언제 바뀐다고? 0초일 때부터 1초일 때까지는 음수예요. 그러니 속도에다가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야지만 얘가 양수가 나온다고. 맞죠? 더하기 1초일부터 3초일 때까지는 이 속도가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t-를 적분하면 어차피 양수가 나온다고요. 이 둘을 합친 게 움직인 거리. 3번의 답인 거야. 괜찮겠니? 네. 정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자, 속도가 이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최초의 위치가 얼마래요? 최초의 위치가 3이에요. 원점이 아니라 3에서부터 출발한대요. 갑시다. 점 P의 위치를 구하래. 위치 구하는 거죠? 위치는 위치 변화량 더하기 초기 위치야. 처음 위치가 얼마였어? 3. 3 더하기 위치 변화량.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여긴 누가 와? 속도. 끝. 계산 너희가 하면 되잖아. 두 번째. 또 이번엔 진짜 위치 변화량. 1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초기 위치 상관없는 거죠? 1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 누구야?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라고. 더 쉽네, 이게. 3번. 움직인 거리에. 그럼 뭐가 조심해야 돼?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확인해야 되겠죠?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시면 t가 뿔마 1일 때야. 근데 마이너스는 불가능. 1일 때 바뀌는 거죠? 그럼 t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음수니까 여기 뭐 해주라고? 마이너스를 달아서 계산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양수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1부터 2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어차피 양수이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거 합친 게 정답입니다. 이게 내용인 거야.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적분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얘들아, 이거는 내가 오늘 숙제는 내드릴 건데 여기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안 하고 하면 다 까먹지 않겠니? 그렇죠? 양심적으로다가 242쪽까지 중단한 마무리는 너희들이 해 놓으세요. 이번 금요일까지 전까지는 과제를 해 놓기 바랍니다. 됐죠?